지금부터 지능형 문서 처리 및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인 아비사의 타임라인의 제품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데모 시나리오에서는 보험 청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타임라인에서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모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한 보험 청구 프로세스 데이터를 타임라인에 적재합니다. 적재하는 방법은 해당 파일을 여기에 드래그하여 드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타임라인 내에서 프로세스 분석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 컬럼을 타임라인에서 요구하는 필드로 매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3개의 필드는 반드시 매핑이 요구되는 필수 필드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를 드래그하여 데이터 셋의 컬럼으로 매핑합니다. 두 번째 매핑이 요구되는 타임라인 아이디는 보험사의 워크플로우를 따라 보험 청구 데이터를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서 매핑해야 할 타임라인 아이디는 청구 번호 또는 청구 아이디가 됩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로 필요한 매핑 필드는 이벤트 이름입니다. 이벤트 이름은 특정 시점에 해당 청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외 나머지 추가 속성 컬럼들은 분석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이들 컬럼을 활용해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상세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데모에서 보는 수동 매핑 작업은 보통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운영 단계에서 데이터 적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레코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의 공통된 타임라인 아이디를 가져야 합니다. 이 외의 모든 필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타임라인 아이디만 일치하면 타임라인 도구가 여러 개의 수집된 데이터를 적합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삽입해줍니다. 매핑이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를 매핑해서 정의한 형태로 타임라인 워크스페이스로 적재합니다. 앞서 적재된 데이터처럼 잘 정리된 데이터 파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적재 후 타임라인 도구에 내재된 ETL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ETL 기능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전처리 과정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정제하고 싶은 데이터 파일을 로드한 후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ETL을 이용한 모든 데이터 변환 작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직접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스크립트 작성이나 코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변환, 날짜 변환, 데이터 정제 및 삭제, 새로운 필드 생성, 테이블 간 조인 등과 같은 다양한 함수 목록이 표시되며 그중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여 작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파생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목록에서 이 기능을 클릭하여 화면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필요한 오퍼레이션 또는 값을 입력하세요. 해당 함수가 실행되면 이 데이터 셋의 가장 우측에 입력한 이름의 칼럼이 새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용자도 이 도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IT 부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데이터 파일 변경을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청구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다시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처음 시작하는 프로세스 분석은 프로세스 뷰 페이지입니다. 프로세스 뷰 페이지에서는 주 경로 프로세스에 대한 이벤트 흐름을 보여주며 상단의 변형 프로세스 수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 프로세스에는 87개의 변형 프로세스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프로세스 유형이 내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프로세스 뷰 하단에 있는 타빌은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며, 왼쪽 하단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선택한 변형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매트릭 및 차트 값이 우측 대시보드에 동시에 표시되어 해당 프로세스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대시보드 내용은 추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경로 뷰에는 마일스톤 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관심 있는 분석 항목을 기반으로 맞춤형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뷰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경우 해당 이벤트를 클릭하면 타임라인 볼륨, 각 단계 사이에서 시간이 어떻게 경과하는지와 같은 지표를 통해 몇 가지 주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흐름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원 하나하나는 개별 청구권 또는 청구권 그룹을 나타내며, 이들이 속도를 내거나 지연되거나 특정 지점에서 몰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처리 속도와 프로세스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목 지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의 변화는 데이터의 처리 지연 정도를 표현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특정 부분을 더 깊이 분석하고자 할 경우 타임라인 도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패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타임라인 도구는 약 25개 이상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내비게이션 패널에 나타나는 기능의 일부 도구는 옆에 표시되는 몇 가지 도구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서 적재된 약 3만여 개의 타임라인에 대해 프로세스 경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 패널에서 패스 어널리시스 기능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패스 어널리시스의 패스에서는 모든 상이한 프로세스 실행 패턴 및 행동에 대한 빈도 분포를 서명적으로 보여줍니다. 좌측 첫 번째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주 경로 프로세스로서 이와 관련된 각 이벤트 처리 순서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경로 프로세스에서 1700사건의 청구 처리가 특정한 단계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점점 더 복잡하고 예외적인 실행 패턴, 즉 특정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 반복하는 행동, 특정 구간에서 핀볼처럼 여러 단계를 오가는 패턴 등으로 구성된 프로세스 변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석에서는 다양한 변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 처리 순서를 어긴 부분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위험 지표들을 기준으로 각 변형 프로세스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청구권이 주 경로 프로세스에서는 17일이 소요된 반면 오른쪽의 이 변형에서는 2주가 더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 경로 분석 대신 스키마를 선택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세스 내의 분기 및 반복 구조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즉,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드는 비용 변화가 궁금할 수 있는데, 타임라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경로에서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를 위해 비용이 높은 프로세스 변형을 선택하고 필터를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 내에서 보이는 모든 지표들은 너무 비용이 높다고 판단한 2196건이 클레임에 대해 분석 범위가 설정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세부 정보, 즉 가장 세밀한 수준에서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임라인 뷰 분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클레임은 고유한 수평 라인으로 표시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표시되는데, 각각의 아이콘들은 그동안 발생한 각 단계들을 나타내며 아이콘 간 간격은 상대적 처리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클레임 번호 X와 관련된 모든 상호 연관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레임을 접수한 시점,
프로세스 중 어디에서 그것을 담당자에게 할당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석 관점을 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하이레벨 스키마, 두 번째, 다양한 변형이 포함된 경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타임라인 뷰입니다. 이제 필터를 설정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 경로 분석에서 필터를 설정하여 고비용 청구권을 표시했을 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브레이크다운 뷰로 이동하여 원인 상관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려고 한다면, 또는 이러한 높은 비용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속성 값을 활용합니다. 본 데모에서는 이러한 고비용 청구권을 시도별로 미리 브레이크다운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고비용이 발생한 필터링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구, 인천, 부산,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비교적 청구 처리 건에 대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청구 처리 비용이 높은 대구광역시와 상대적으로 청구 처리 비용이 낮은 충청북도를 별도로 필터링하여 타임라인, 경로 분석 등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제 고비용 청구권 분석 기준을 시도에서 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놀라운 사실은 고액 청구권들의 약 41%가 홍길동이라는 단 한 명의 에이전트에게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임라인은 추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에이전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최근 어떤 업무를 진행해왔는지, 조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유형의 청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문제 유형과 IT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홍길동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 더 알고 싶은 경우 전체 데이터셋 중 홍길동 부분만 필터링한 후 타임라인 분석 모듈을 통해 프로세스에서 비용 증가 요인을 확인하거나 내비게이션 패널의 다양한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분석을 하면 그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처리 건수가 높지 않은 오신환 에이전트를 필터로 설정한 후 경로 분석과 타임라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와 홍길동 에이전트와의 업무 처리 경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견과 원인 분석은 이제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이 아니라 타임라인 도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가 개선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